축구는 조금 너무한 게 있어.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골키퍼들이 경기 중에 갑자기 드러눕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알아보고 축구의 새로운 경기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들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키퍼들이 드러눕는 이유. 자, 몇 가지 사례를 빠르게 소개해 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사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아스날 대 맨시티 전반 16분이었습니다. 아스날의 골키퍼 램스데일이 갑자기 축구화를 벗고 뒤꿈치 쪽을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그래서 당연히 의료진이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사이에 아스날의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이 아르테타 감독 쪽으로 모였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리고 아르테타의 열정적인 작전 지시를 들었죠. 막 물도 마시고 사카 같은 경우는 이너웨어도 벗어 제끼고 아주 뭐 개인 정비 시간이야. 자, 그리고 몇 분 후에 램스데일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고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영국 현지에서 말이 조금 나왔죠. 아니, 이거 아르테타가 작전 타임 가지려고 램스데일이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야? 아픈 척한 거 아니야? 시간 끈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 30라운드 아스날 대 리버풀 전반 20분이었어요. 요번에도 램스데일이 골킥 하려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어. 아무런 충돌도 없었는데, 그리고 또 의료진이 들어와서 이번엔 눈 상태를 확인했어요. 컬러 렌즈네? 이쁘다. 어디서 샀어?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선수들은 당연히 아르테타 감독 쪽으로 모였겠죠? 이번에는 막 아이패드까지 들고 설명하더라. 자, 근데 이게 아스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맨시티도 그랬어요. 챔스 8강 2차전 맨시티 대 미넨 경기 전반 30분이었습니다. 에데르송이 갑자기 들어누워서 손 막 아픈 척하고 그때 페비 베실바 불러가지고 작전 지시를 겁나게 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에데르송이 괜찮은 거 같아요 이러고 다시 경기 재개. 또 뉴캐슬도 그랬어요. 닉 포프 골키퍼가 주저앉고 의료진이 가서 발목에 파스 뿌려주고 그때 에디아우가 조일록이랑 조엘링턴을 불러서 작전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관찰이 되니까 현지에서는 저 골키퍼 혹시 일부러 이런 약간 의심이 아니라 작전 타임 가지려고 골키퍼가 눕는 거 요즘 많이 그러잖아. 그거 자주 보이던데? 약간 이렇게 다들 인정하는 느낌?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 믿는 분위기로 가냐면 골키퍼의 이 행동이 축구 규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라서 그래요. 뭔 얘기냐? 자, 원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친 선수 말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경기를 재개하죠. 아니 뭐 다친 선수 치료받을 때까지 매번 다 기다려주면 경기 언제 끝날 거야? 자, 그런데 골키퍼가 다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골키퍼는 나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장 안에서 천천히 치료받는 거야. 아예 경기 그냥 중단시키고. 왜? 골키퍼 없이 경기를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치료하고 될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서 경기하는 거고, 안 될 것 같으면 후보 골키퍼랑 교체해서 다시 경기 재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에서 다른 선수가 아니라 굳이 골키퍼가 넘어져서 경기를 중단시킨다? 이거 냄새가 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게 의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골키퍼들이 눕는 게 다 전반전이에요. DB 눕는 시간대들을 보면 다 전반 15분, 20분, 30분 요쯤이야. 전반이 45분인 걸 생각하면 딱 중반부쯤이죠. 뭔가 중간에 한번 싹 끊어가기 좋은 타이밍. 그리고 보면 골키퍼들이 어떤 충돌에 의해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골킥 차면 되는 건데 갑자기 잠깐만요 이러면서 넘어져. 이게 약간 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한번 와서 체크해 달라, 이런 느낌이니까 후보 골키퍼들이 몸을 안 풉니다. 카메라에 잡히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골키퍼의 이 드러눕기가 작전 타임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대의 분위기 흐름이 좋다? 그러면 그거 끊어버리려고. 자, 30라운드 리버풀 대 아스날전에서 램스데일이 들어 누웠을 때 보면 아스날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눕기 직전 상황을 보면 양팀이 공수전환 겁나 빠르게 하다가 리버풀이 거의 골을 넣을 뻔한 상황을 맞이했었단 말이에요. 분위기 뜨거워졌다고. 리버풀 홈이기도 했고. 근데 그때 램스데일이 들어 누운 거야. 그 뜨거운 분위기에 찬물 끼얹은 거지. 맨유의 레전드인 게리 네빌이 당시 램스데일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것이 경기의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전술이었다면 굉장히 영리한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골키퍼들 들어 누울 때 보면 다 자기네 팀이 이기고 있거나 비기고 있을 때야. 지고 있을 땐 절대 눕지 않습니다. 바빠. 갈 길이 멀어. 또 진짜 웃긴 게 영양 보충을 위해서 골키퍼가 눕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튀니지랑 터키랑 경기를 하는데 이게 하필 라마단 기간에 열린 거야. 라마단이 뭐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금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수들이 어때? 배고프잖아. 영양이 없잖아.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에 튀니지 골키퍼가 누워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그때 에너지 바도 먹고 막 알약 같은 것도 먹고 물 먹고 식사를 하는 거야 그냥. 자, 골키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눕든 상대팀 감독 입장에서는 빡치겠죠. 지고 있다면 더 개빡치겠죠. 그래서 첼시 위민의 감독 엠마 헤이스가 아스날한테 3대 1로 지고 나서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날의 골키퍼가 경기 중에 3번이나 들어누우면서
전술적인 타임아웃을 가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리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해결해야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일단 골키퍼가 진짜 아파서 그런 건지 꾀병인지 알 수가 없어. 또 감독이 일부러 그런 짓을 시켰다는 걸 증명해낼 물증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일부러 그랬다는 걸 밝혀내도 징계는 어떻게 할 거야? 뭐 경고 줄 거야? 벌금? 출장 정지? 애매해. 골키퍼가 진짜 아팠던 거면 어떡해. 근데 그렇다고 이걸 그냥 계속 놔두기도 그런 게 지네 팀이 이기고 있다고 골키퍼가 계속 누워. 이게 뭐 횟수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 참 어렵다. 새로운 경기 방식. 자, 골키퍼들이 들어눕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건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더 갖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뉴 감독. 과거 CNN과의 인터뷰에서 무리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반 중반에 타임아웃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터치라인을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좀 주세요. 그러면서 무리뉴는 작전 지시를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미식 축구 리그인 NFL에서는 감독이 경기 중에 선수한테 무전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선수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격수 중에 한 명, 수비수 중에 한 명한테만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선수는 감독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감독의 지시사항을 듣기만 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선수들 헬멧을 보면은 초록색 스티커를 붙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감독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선수들이래요. NFL이 이 무전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경기장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고 이러다 보니까 작전 전달이 잘 안 됐대요. 그래서 도입했다는데 와, 축구도 이러면 어떨까? 더 퀄리티 높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선수들은 좀 싫어하려나? 안 그래도 듣기 싫은데 경기 중에도 자, 근데 그런 무전 시스템은 아예 논외로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축구는 조금 너무한 게 있어. 왜냐면 타임아웃 자체가 없습니다. 타임아웃이 뭐예요? 경기 중에 감독이 잠깐만요 이러면 경기 중단되고 작전 타임 갖는 거 아니야. 이거는 농구에도 있고 야구에도 있고 배구에도 있고 아이스하키에도 있고 미식 축구에도 있는데 축구에만 없어. 근데 사실 축구에도 더울 때만 특별히 시행되는 워터 브레이크라는 게 있긴 합니다. 잠깐 물 마시는 시간.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요 시간에 감독들이 작전 지시를 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아예 또 없애버렸어. 아니, 왜 이렇게 박해? 소통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해? 거기다가 여러분 또 생각해보세요. 축구는 전반, 후반 이렇게 딱 두 덩어리죠. 농구는 4쿼터, 야구는 9회여가지고 중간중간 많이 끊어가는데 축구는 딱 한 번 끊어간다고. 그때만 작전 지시를 할 수가 있어. 아니 이거 아무리 경기 흐름이 끊긴다지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축구가 인기가 많나? 다이나믹해서?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만약에 축구가 4쿼터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축구계가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농구도 원래는 전반, 후반 이렇게 두 덩어리였대요. 근데 그거를 4쿼터제로 바꾼 게 중간중간 광고를 더 껴 넣으려고 그런 것도 있답니다. 자, 물론 지금도 축구계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긴 합니다. 근데 유럽 챔피언스 리그랑 미국 슈퍼볼이랑 광고 매출을 비교하면 슈퍼볼 쪽이 더 세요. 근데 만약에 축구가 4쿼터로 바뀌어가지고 중간중간 더 끊어가게 되면 요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현재 축구 경기 방식이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디테일들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앞으로도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그 당연한 규칙들을 낯설게 보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겠죠. 안 그래도 요즘 어린 친구들 축구 90분 풀경기 노잼이라고 잘 안 보는데. 자, 그래서 축구계의 진보적인 인사들이 계속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긴 해요. 2017년 피파 기술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반바스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일단 승부차기를 없애고 슛아웃 제도로 바꾸자. 이 슛아웃이 뭐냐? 키커가 저기 멀리서부터 드리블해가지고 골키퍼를 제껴서 넣든 그냥 슛을 해서 넣든 네 맘대로 뭐 그런 거예요. 하키에서 하는 거. 그리고 옐로우 카드랑 레드 카드 사이에 오렌지 카드를 만들자. 요거는 10분간만 일시적으로 퇴장당하는 거야. 그리고 경기를 4쿼터로 하자. 또 옵사이드 없애자. 요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근데 옵사이드 아예 없애는 거 조금 그렇지 않아? 그리고 아스날의 무패 우승을 이끌었던 벵거 감독님, 감독 은퇴하시고 피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들 많이 역임하고 계시죠? 이분도 재밌는 아이디어 많이 내셨어요. 일단 스로인. 원래 스로인을 하는 팀이 유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왜냐면 일단 스로인 상황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상대 선수가 우리 팀보다 항상 한 명이 더 많아. 왜냐면 우리 팀 중에 한 명은 스로인을 던져야 되니까 수적으로 불리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스로인을 10번 하면 그 중에 8번은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벵거 감독님은 만약에 자기 진영에서 스로인을 얻게 되면 던지는 거 말고 킥인으로도 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주자. 요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골대 가까운 쪽에서 스로인하면 상대가 전방 압박한다고. 내가 던졌는데 거기서 뺏겨? 그러면 바로 찬스를 내줄 수가 있어. 너무 위험해. 근데 킥인이 가능하면 멀리 뻥 찰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벵거 감독님은 옵사이드 규정을 조금 완화하자. 공격수랑 두 번째 수비수랑 몸이 조금이라도 겹치기만 하면 그냥 온사이드로 가자. 그러면 골이 더 많이 날 테고 그러면 축구가 더 재밌어질 거다. 요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코너킥 때 공이 요렇게 휘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요거를 아웃 처리하지 말고 그냥 괜찮은 걸로 가자.
이상 그러면 새로운 득점 기회들이 더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긴 골키퍼 입장에서는 시야가 이렇게 되니까 막기가 더 어렵겠다, 그지? 아웃스윙으로 해서 골대에 더 가까이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밌는 아이디어네. 네, 오늘은 이렇게 골키퍼들이 들어눕는 것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축구의 새로운 경기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DB 누워서 경기 끊을 거면 그냥 쿼터제로 가. 그리고 파울 나거나 공 나가서 경기 끊기면 시간 제한을 둬. 예를 들면 뭐 5초 안에 처리해라, 프리킥은 뭐 15초, 그런 거 해야지. 아우, 경기 끊길 때 너무 노잼이야. 오늘은 유독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골키퍼들 눕는 거, 축구 쿼터제 등등 관련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